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장 국가 통계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연도별 인구 증감 분석과 주택 매매 데이터로 분석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도별 인구 증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테이블로 바로 이동해서 직접 코드를 보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는 저희 국가 통계 데이터에서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는 것을 저희가 DB화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각각의 분석 관점에 따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미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이 실습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저희 국가 통계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테이블은 센서스 2015, 2020이란 테이블이고요. 네,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셀프 조인 해서 인구의 증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어절에 보면 행정구역별 읍면동에서 공공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는 메타데이터에서 공공은 전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 인구 통계를 낼 거라서 공공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특이하게 컬럼명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 하나의 컬럼명이 고유하다라는 것을 네,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고요. 2015년에서 2016년 비교를 해보니 네, 0.39%가 증가하였다. 계속해서 2019년까지 데이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저희 국가에서 제공한 인구 조사가 2020년까지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제가 조회할 시점에는 그랬는데 혹시나 지금은 또 추가로 업로드 됐을 수 있으니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국가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를 보고 직접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각 도시별로 인구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번에는 어, 전국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공공이 아닌 데이터이면서 두 자리인 그래서 like와 0을 포함하지 첫 글자가 0이 아니면서 전체 자릿수가 두 자리인 네, 행정구역 코드를 가져오고요. 정렬을 할 때 행정구역과 시점으로 정렬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쿼리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쿼리행 실시켜 보면 네, 서울은 행정 코드가 10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산광역시는 20일, 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는 3, 각 도는 3으로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과에서 보면 2015년에서 2019년, 즉 2020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2020년은 그 다음 해에 비교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널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고요. 19년하고 20년 사이에는 0.5. 지속적으로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생긴 신도시 어느 데가 있죠? 네, 세종시가 있겠죠.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큰 숫자로 증가하고 있네요. 네, 아마 2015년에 2016년까지는 18%, 그 다음 해에는 14% 이런 식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자, 어디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어느 도시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느 도시에서 인구가 줄어서 어느 도시로 갔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이동에 대해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통계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쿼리를 이용해서 한 번씩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의 실력도 빠르게 늘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흥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주택 매매 데이터로 분석하기입니다. 주택 매매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거래 지수인데요. 네, 주택 매매 동향은 주택 시장을 이해하고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택 가격의 변화는 경기의 흐름을 많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불경기에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호경기에, 즉 경기가 좋을 때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소유 가구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면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자산이 부실해지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하우스 트랜잭션이라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주택 유형별, 즉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뭐 연립 다세대냐라는 것과 지역별, 주택 규모별, 거래 월별에 따른 거래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지수의 증감 데이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부로 이동해서 전국 아파트의 매매 지수 증감 데이터인데요. 제가 미리 이런 증감 그 지수 데이터를 또 테이블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우스 트랜잭션이라는 테이블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쿼리는 저희가 임시 테이블 사용보다는 CT 테이블을 해서 CT의 테이블을 참조하는 식으로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CT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트랜지션에는 여러 유형별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규모 3, 규모 3이 뭘까요? 네, 현재 규모 3이 어떤 평형대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네요.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이런 걸 메타데이터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하우스 스케일 코드라는 이제 저희 메타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테이블과 조인해서 현재 몇 제곱미터짜리의 거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제로 쿼리를 실행해 보면 조금 전 CT 탭까지는 주택 규모별에 대한 코드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우스 스케일 코드라는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하여 네, 몇 제곱미터인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에서는 따로 이런 코드가 빠져 있지는 않고요. 이 코드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넣어 놓은 것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있으면 좋은데 원래는 있어야 가장 좋은 거죠. 없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메타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값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같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2012년 1월부터 이제 2021년 10월까지 아파트의 어떤 매매 지수를 본 건데요. 실제로 2012년에는 하락이 좀 있었네요. 거의 언제까지 하락이 있었냐? 네, 2013년까지 하락이 있다가 2013년 3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잠깐 2013년 6월, 7월에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0.0, 즉 거의 소수점대에서 머물면서 꾸준히 안정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에 잠깐 또 하락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 네, 2020년 12월 그리고 이미 0.5, 2020년 5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라고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시세의 변화라든가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증감 연도별로 즉 월별에 대해서 증감은 살펴봤는데 특정 날짜 즉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지정한 날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쿼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 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크로스 조인 해서 2012년 1월, 2011월에 1월의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모든 저희 CT 테이블이 지금 위에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따로 실행을 하려다 에러난 거여서 코드상의 에러는 아닙니다. 네, 2012년 1월의 데이터를 각각의 전체 데이터와 비교해서 현재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쿼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크로스 조인을 사용했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로우에 2012년의 데이터를 다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크로스 조인을 사용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날짜가 2012년 1월이고요. 2012년 1월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0이겠죠. 같은 때니까. 네. 2012년 1월의 데이터를 꾸준히 비교했을 때 실제로 하락폭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어떤 경기 불황이 있었나 봅니다. 주택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확 증가했죠? 2, 3, 5, 2015년에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즉 2015년의 지수와 2012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2.7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10월을 봤을 때는 거의 24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2012년에 아파트의 매매 지수와 현재의 매매 지수를 비교하면 24.85포인트의 증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날짜와 비교해서 현재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또는 빠졌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가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도별 인구 증감 분석과 주택 매매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양한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네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국가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